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우리 애가 인강 학원을 이렇게 다니면서도 성적이 안 나오는가가 이 를 얼마나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공부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최상위권들이 인강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학생 여러분들께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인강을 듣습니다. 인강 또는 학원 같은 수업을 듣죠.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그 일타 강사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도 누구는 성적이 잘 나오고 누구는 성적이 못 나오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봤죠.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생각 없이 강의를 듣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성적은 안 나오는 일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최상위권이 같은 수업을 듣는데 왜 성적이 잘 나오느냐? 걔들이 머리가 비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친구들은 뭐 어떻게 깨달았든 간에 이 어떤 수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나에게 어떤 수업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수업을 듣고 똑같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인강 수업은 왜 듣습니까? 배우기 위해서 들어요. 그럼 뭘 배우기 위해서 들어요? 그죠? 모르는 거 배워요. 모르는 거. 어려운 거 배웁니다. 혼자서 못하는 거 배웁니다. 모르는 거 어려운 거를 배우는데 혼자서 책 보고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죠. 근데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나 혼자 하기 힘든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나 혼자 힘으로 힘들어. 그러면 누군가에게 수업을 들어서 도움을 얻어서 그걸 배워야겠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배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인강과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공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하는 공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지식, 또 하나는 능력을 키우는 공부. 우리 두뇌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지식을 채우는 공부는 뭐냐면 이 머릿속에 새로운 지식을 막 넣는 거야. 어떤 지식을 넣어서 우리 두뇌 속에 해마에 저장을 시켜가지고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이 과정. 이게 지식을 채우는 공부입니다. 자, 이 지식을 채우는 공부는 어때요?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들, 내 머릿속에 지금까지 저장되어 있지 않던 그 정보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한 백과사전처럼 가득 차지겠죠. 반대로 이 능력을 위한 공부는 뭐냐? 이 뭔가 새로운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이 두뇌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못하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우리 두뇌 속에 있는 이 뉴런과 시냅스들을 열심히 활성화시켜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머리를 잘 굴릴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 뇌를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이 뇌를 더 빵빵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바퀴가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생긴 거 뭐예요? 이걸 모르고 있었는데 이걸 자전거로 하고 배웠어. 그럼 이거는 새로운 지식을 막 배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배웠다고 우리가 자전거를 바로 탈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죠. 핸들을 돌리면서 균형을 잡고 페달을 굴리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못하던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머릿속도 똑같습니다. 두뇌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지식을 습득하는 공부와 내가 생각할 능력이 없었는데 그걸 훈련하는 공부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지식을 공부할 때 그리고 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때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어떤 수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을 때 수업을 들을 때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식을 공부하는 과정 모르는 걸 배워야 됩니다. 배워. 이 배우고 나서 수업만 들으면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지식이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됩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 혼자서 다시 되뇌이면서 이해도 해보고 하는 그런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죠? 우리가 시험 치기 전에 뭐 해요? 내가 이걸 제대로 머릿속에 넣는지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머릿속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능력을 키우는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능력을 키우는 공부는 좀 달라요. 아까 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과정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방법을 배워요. 어떻게 자전거를 타야 되느냐. 그런 다음에 훈련을 하죠.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지 방법을 배우고 열심히 자전거를 타. 그런 다음에 뭔가 내가 너무 삐뚤삐뚤한 균형을 못 잡는다, 페달 밟는 힘이 부족하다 하면서 분석을 하죠. 분석 피드백을 합니다.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부족한 것들을 계속 보충해서 훈련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이 강의가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 지식을 공부할 때, 지식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이 새로운 것들을 배울 때 우리는 강의를 웬만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몰랐던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업이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배우는 거의 대부분의 과정이 이런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근데 간혹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하기 어렵지 않다면 강의가 필요 없죠. 혼자서 책 보고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익히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새로운 것들을 배웠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장기 기억으로 넘겨야 돼요.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계속 반복해서 그 내용을 학습을 하고 이 내용이 이해될 때까지 계속 혼자서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수업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하는 과정도 혼자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학원은 필요 없죠. 지식 공부에서는 이 배움 단계에서 강의가 필요하다. 이 능력을 위한 공부는 어떻습니까? 방법도 여러분들이 모르면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떤 인강의 커리큘럼을 쭉 탄다거나 학원을 쭉 다닐 필요가 없어요. 짧게 그 과목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핵심 내용을 배우기만 하면 돼요. 스터디 코드에서도 이 방법에 대한 거는 각 과목당 한 서너 시간 정도로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만 배워도 충분합니다. 학원을 계속 다닐 필요가 없어요. 빠르게 방법을 잡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은 어떻습니까? 자전거를 타는데 강의만 계속 본다고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잘 탈 수가 있어요? 축구 선수 축구 영상 계속 보면 여러분들이 축구를 잘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내가 밖에 나가서 자전거 페달도 굴려보고 밖에 가서 공도 차보고 해야 훈련이 되겠죠. 혼자서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그걸 찾아내고 보완하는 과정,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혼자서 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내 문제점을 생각하고 파악하고 그걸 다시 훈련에 적용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이것들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문제가 뭔지, 내 훈련 과정에서 부족한 게 뭔지를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어느 정도 얘도 부분적으로 강의가 필요하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크게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지식을 쌓는 공부는 첫 단계, 이 배움의 과정에서 강의가 필요하고 이 능력을 향상시키는 공부는 첫 단계 방법에서 짧게 배운 다음에 혼자서 훈련을 하고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각각의 강의에 따라서 우리의 공부 동선, 이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공부는 어떻습니까? 먼저 강의를 들어요. 그 다음에 익히는 과정,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강의를 들어. 복습을 안 합니다. 정말 극상위권의 머리가 너무 좋은 학생들은 강의만 들어도 그 내용이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되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님의 자녀는 복습이 필요해요. 근데 복습 우리는 대충 거의 안 하죠. 강의 듣고 그냥 뭐 숙제 정도 하고 거의 끝이죠. 왜냐면 강의가 이런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공부의 대다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 익히는 과정이 없으면 이 배우는 과정, 배웠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다 날아갑니다. 우리 두뇌는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을 때 장기 기억으로 우리가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이게 나한테 정말 중요한 정보야 라는 걸 머릿속에 인지를 시켜줘야 이걸 장기 기억 속에 넣어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까먹어요. 배웠던 내용은 금방 사라진다고. 그래서 복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기계적으로 강의를 5를 들었으면 복습도 5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5에서 7까지 필요해요. 강의는 한 3에서 5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8대2 수준으로 강의 위주로 듣고 혼자서 복습을 안 하고 숙제만 하는 데서 강의를 끝내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지만 똑같은 강의를 들었지만 누구는 복습을 해서 그 내용을 계속 머릿속에 저장을 하는 거고 누구는 내일이 되면 2분의 1이 날아가고 그 다음날 되면 또 2분의 1이 날아가고 점점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식을 배우는 강의는 강의를 듣고 복습이 필수적이다. 이걸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요. 반대로 이 능력을 위한 공부는 어떻습니까? 훈련을 한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할 때 혼자서 어려운 걸 강의로 한다고 했죠. 얘는 순서가 어떻습니까? 강의 앞에 예습이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훈련이라면 혼자서 문제를 푼 다음에 내가 어려웠던 부분을 선생님의 해설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강의가 뒤에 있단 말이죠. 근데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은 채로 그냥 가서 선생님이 정말 잘한다. 와, 저 선생님 진짜 잘 푼다. 와, 저 선생님은 해석도 진짜 잘하시네. 와, 저 선생님 보고 있으니까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착각만 하고 잘할 것 같다라는 그런 환상만 갖고 수업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100%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강사 선생님께서 풀이하는 그 내용을 그걸 먼저 내가 해보고 내가 어려웠던 거, 이해가 안 되던 거, 내가 너무 막혔던 부분들, 내가 틀렸는데 내가 왜 틀렸는지 모르는 부분을 강의를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해가 가요? 그래서 능력을 위한 강의는 예습이 정말 중요하다. 훈련이 거의 8대2 수준입니다. 훈련을 했어요. 근데 해설지를 보고 내가 이 분석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충분히 다 됐어요. 그러면 강의를 안 들어도 돼.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가 훈련한 그런 지문들 중에서 내가 제대로 한 것도 있단 말이지. 내가 굳이 분석 피드백이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강의를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혼자서 훈련하는 게 거의 8이다. 강의는 거의 그냥 뒤에 따라오는 정도다라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 사교육 강의 왜 자꾸 듣지 말라고 하냐. 이거는 정말 지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등학교 공부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지식의 수준을 높이고 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이 과정이고요. 그리고 혼자서 훈련하는 이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은 점점 빵빵해지고 여러분들의 능력은 점점 더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우리 공부에 차지하는 거의 대부분이어야 돼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시간을 정말 많이 쏟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에 쏟는 시간을 최소화로 줄여야겠죠. 여러분들의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 익히는 과정 그리고 훈련하는 이 과정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더 많이 쏟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성적은 더 많이 향상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식의 공부, 능력의 공부 다 알겠다. 그럼 국영수 각 과목별로 어떤 부분이 이 배움, 지식에 필요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이 능력에 해당되는 내용이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여기에 필요한 것들만 인강을 딱딱딱 들을 수 있겠죠. 자, 국어에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어휘가 있을 수 있고요. 문법, 화작,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이 문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표현 방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어에서는 지식에 해당되는 거고요. 국어에 해당되는 능력은 독해력입니다. 처음 보는 글을 그 자리에서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자, 그러면 영어. 국어랑 비슷하죠? 어휘가 있고요. 어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핵심이 되는 게 해석력입니다. 영어 문장을 한글로 옮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수학. 수학은 개념이 있고 문제가 여러분들이 향상시켜야 되는 능력입니다. 또 사회과학, 여기도 개념이 있죠. 여기 기타 등등 있을 텐데 문제는 크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과목별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수업으로 들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왔죠.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어휘 어떻습니까? 어휘.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거긴 해요. 근데 강의가 필요해요? 혼자서 어려워요? 어휘장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납득 가능하죠. 어휘 그래서 강의 필요 없습니다. 문법, 화작. 자, 이것도 새로운 지식이기는 한데 국어에서는 사실 크게 비중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학교 수업 정도로만 해도 충분해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하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한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가지고 수능 공부할 때 이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선택적으로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표현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문학 작품을 독해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배경 지식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책을 보면 되기는 하지만 문학을 독해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학생들은 이 표현 방식에 대한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독해력은 어떻습니까? 능력을 위한 수업은 무조건 나중에 선택적입니다. 훈련하는 게 80%고 20%만 내가 해설지를 혼자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동영상 해설지로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어휘 정말 쓰잘데기 없는 강의입니다. 이건 굳이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들 단어장 보면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법은 이것도 역시 이 해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법 내용이 있어요. 스터디 코드에서는 저희가 이걸 문장 성분 어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어느 정도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해석력 훈련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하는 게 메인이고 해설지 용도로 활용을 하셔라. 수학은 그죠?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천재가 아니고서는 그죠? 강의가 필요합니다. 학교 수업도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학교 수업으로 부족한 것들은 학원 수업이나 인강 수업으로 보충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문제. 혼자서 문제 푸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해설지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사회과학은 개념인데 얘는 일단 학교 수업으로 최대한 하시고 국영수하고도 여러분들 시간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으로 최대한 하고 나중에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내가 듣고 있는 이 수업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학원들을 이제 다니게 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었다면 어떤 강사를 선택해야 되는지도 어느 정도 감이 보이겠죠. 내가 틀린 부분을 비교하기 쉽게 이런 부분에서 너가 뭘 몰라서 이걸 못 풀 거야 라는 것들을 쉽게 설명해주는 강사가 좋은 선생님이겠죠. 제가 국어, 영어, 수학 각각 어떻게 설명하는 강사가 좋은 선생님인지 앞으로 다른 영상에서 앞으로 쭉쭉 만들어서 드릴 거고 자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 내가 왜 지금까지 인강을 들었음에도 우리 애가 인강 학원을 이렇게 다니면서도 성적이 안 나오는가가 좀 잡히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혹시 불필요한 강의를 듣고 있다면 과감하게 환불을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강의를 듣고 있다면 강의에만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들은 다음에 내가 익히는 과정 그리고 강의 듣기 전에 내가 훈련하는 이 과정을 필수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강에 쏟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딱 필요한 과목들만 선택해서 듣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이 강의에서 뽑아내야 하는 지식이 무엇인지 내가 이 강의에서 향상시켜야 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안 상태에서 학원 인강을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도 있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최상위권들이 인강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제대로 알고 앞으로 학원 인강을 간다면 돈 낭비, 시간 낭비 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아, 저놈들이랑 나는 다르구나. 애초에 나는 뭘 해도 안 되겠구나. 이런 여러분들의 자신감, 자존감을 갉아먹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인강 들어도 성적 안 나왔던 거 여러분들 재능의 문제, 머리의 문제 아닙니다. 이걸 몰랐을 뿐입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도 그들처럼 최상위권들처럼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따박따박 돌아올 거고 지금까지 어땠던 간에 앞으로 바꾸기만 하면 여러분들 잘할 수 있으니까 오늘 내용 잘 활용하셔가지고 앞으로 인강, 학원, 수업 활용함에 있어서 절대 더 이상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시지 않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